얼굴 굉장히 말쑥해지셨어요. 아 그러면은 이전에는 되게 별로였나요? 이전에 좀 별로였어요. 아니 보면 굉장히 좀 미남이시고 얼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왜 영상에는 이렇게 얼굴이 좀 크게 나오시는지. 아니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 이게 사실 제가 좀 요즘에 살이 많이 쪘는데 아 이제서야 이제 말했으면 하시네. 이 사회가 저를 이렇게 아. 못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이 사회가 저를 항상 이 그 다수의 술자리와 아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흡연 등으로 이 사회가 이 우리 흰고님의 얼굴을 대빵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 정치계에도 또 정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정치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뚱뚱하게. 아니 무슨 소리야?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정치계에도 정치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계시는 거죠. 저희가 네, 이해했어요. 네. 사회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탈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변명을 네. 하더라고요. 이런 걸 준비했어요. 아 그럼요. 네. 오늘 철새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철새 정치인으로 의심이 되는 그 정치인들의 얼굴을 한 명씩 보면서 철새 정치인이라고 판단되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철새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치인 과연 누굴까요? 이거 근데 처음부터 너무 좀 뻔한데? 그래요? 이게 되게 뻔해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아니 이인재가 철새가 아니라고요? 아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아닙니다. 피닉스인데? 그래도 아니에요? 이분이 피닉제인 이유는 선거에서 안 떨어져서 피닉제가 되신 거죠. 이분은 철새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적을 많이 옮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철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잘. 왜냐면 이인재 의원은 저는 이건 인정해요. 당을 되게 많이 옮기셨죠. 그렇죠. 근데 당적을 많이 옮겼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옛날 민자당, 신한국당 스타일이 그냥 보수 정치인이었어요.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뭐 자기 이념도 좀 바꾸고 뭐 이때는 이게 뭐고 약간 내로남불식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수 정치인이었고 자기 이념을 바꾸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근거는 이분은 일단 죄 사함을 한번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이분이 철새 이미지가 사실 박힌 이유가 뭐냐. 그 저희 역사에 남을 법한 이제 이회창 씨를 소위 배반했다라고 알려진 이제 그렇죠. 97년 대선 등에 칼을 꽂았죠. 그 97년 대선 때 그때 신한국당 시절에 대선 경선에서 지고 본인이 스스로 뛰쳐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기나긴 역사를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토크쇼에 이회창 씨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직도 이인재 의원이 밉다.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안 밉다. 안 밉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새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신박하긴 하네. 이회창 씨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못 해본 게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 하셨지, 대법관 하셨지. 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조로의 기회를 이인재 씨가 얼마나 그 분노를 하셨겠어요. 근데 밉지 않다. 아직까지 이분은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거지향적인 기준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현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전형적인 철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 씨도 용서했지만 나는 못하겠다. 그렇죠. 이회창 쥐가 뭔데 용서해? 유권자가 유권자가 중요하지. 당사자의 물론 그거는 그건 그렇습니다. 중요하잖아. 이분이 14개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는데 좀 많이 옮기시긴 했네요. 근데 우리가 대선 2번 떨어진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많이 좀 진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분이 6선 의원이에요. 그쵸. 20대 총선에서도 정말 아깝게 박빙 실선이 될 뻔했다가 굉장히 정치인 개인으로서 나쁘지 않은 커리어를 쌓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찾아서 양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했던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철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가난하신 분들, 뭐든 노동자들 무료 변론도 많이 해서 사실 미담도 좀 있는 분이에요. 이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적을 많이 옮긴 측면은 있으나 2019년에 이제 우리가 철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인재 씨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라는 뭐 생각인 거죠. 네. 저는 인품은 잘 모르겠고 이분의 그 어떤 연설 같은 걸 보면 정말 흡인력 있게 그래요? 과중을 압도하는 용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연설만으로 볼 때는 괜찮은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섭섭하죠. 이분 하나 둘 셋. 오!
손학규도 철새가 아니다. 철새라기보다는 좀 불쌍한 분이에요. 이인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지를 잘 찾아다닌 그런 느낌인데 이분은 자기가 있을 곳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못 고르신 거예요. 이인재랑 반대네. 사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인재 씨보다 더 억울할 수 있는 게 이인재 씨는 중간에 민주당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손학규 씨도 갔잖아요. 아니죠. 손학규 씨는 민주당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원래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학자였고 이분이 정계에 입문했던 계기가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신한국당이랑 민주자유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그런 보수로 볼 수 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합리적 보수였다? 한나라당이 점점 그 이후로 보수화가 되면서 이분이 설자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당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겼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을 한번 건너간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은 그 다음 번에 문제였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산에 간 거야. 이분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음 문제점은 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영입하려 엄청난 가전을 했었죠. 뭐 많은 사람들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분은 산에서 안 내려왔어. 너무 늦게 내려왔구나. 문제는 늦게 내려와서 손을 잡은 사람이 안철수 씨죠. 이분은 약간 자기가 있을 곳을 그냥 잘못 고른 것 뿐이지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분도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굉장히 생각보다 관대한 분이시. 조금 다른 평가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의 논리에 되게 동화되고 계신 줄 알아요.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불쌍한 한국 인정하신다고요? 불쌍한 것까지 인정. 근데 불쌍한 철새도 있다. 성공한 철새만 철새냐, 실패한 철새도 철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 손학새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그 2007년도에 있었던 민주당으로의 이적이었죠.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신군이 말씀하신 얘기는 사실 손학규 입에서 나온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진정성을 의심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2007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경선이 막 치러지던 시즌이었어요. 또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론조사상에 3위로 나왔어요.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밀려서 상대 진영을 한번 보니까 지리멸렬해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벤치를 달굴 수밖에 없지만 저쪽으로 가면 이제 주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이제 1등 못했죠. 정동희 후보한테 밀려서 최종 2위를 하고 정확히 10년 뒤에 똑같은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2017년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판도를 줘 보니 민주당에는 너무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있었죠. 도저히 이 바닥에서 내가 비벼볼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기가 대선 후보로 옹립될 수 있을 만한 정당을 찾아서 분가를 해서 나가시죠. 그때 그 분가의 파트너가 안철수 씨였죠. 이 사람이 안철수 씨에게 대선 후보를 밀어주려고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 평생의 소원이 대선 벽보에 자기 얼굴 붙는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평생 소원이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제가 관시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보자면 안철수 씨와의 경선 과정도 참 더러웠어. 안철수 씨에게 압도적으로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선 룰을 자기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꿔보고자 엄청난 땡깡을 부리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또 안철수 씨한테 고배를 마시고 그 손학새라는 별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에서 대북 지원 사업도 직접 하고 자기는 그 정체성을 바꾼 게 아니라 당의 보수화를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 이동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속해 있던 그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단 한순간도 햇볕 정책을 지지한 적이 없는 정당이니까 열심히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 정당에서 입당을 하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도지사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대선 직전에 나 이 당 보수화 돼서 나는 참을 수 없다라고 뛰쳐나왔다는 게 진정성 있는 그 해명이라고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손학규 대표한테 억하심정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쓰러운 감정이 있으나 실패한 철새도 철새이기 때문에 근데 팬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년도 바꾸신 적이 있으신 것 같고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동화되신 겁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아니에요? 일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여전히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럼요. 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됐어요. 다음 보시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분도 나올 줄 알았어. 그렇죠. 이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이분도 아니다.
하긴 뭐 그 이인재 손학규도 아니라 그랬는데. 손학세라는 명보다 이게 더 유명하죠. 김민세. 아 200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배반했다. 이분이 그 철새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국경일에 사면도 했지 않습니까? 아, 거의 이제 17년 전 얘기고 이분 다시 이제 민주당에 돌아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을 우리가 막 철새다 이렇게 앞서 언급됐던 분들은 뭐 당적도 바꾸셨고 신념도 바꾸셨고 뭐 이런 측면에서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다.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인정해 또 지금. 아니 그런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었다라는 네, 걸 네. 인정. 솔직히 김민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요거는 저는 조금 공감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제 논리에 네, 아까 그거는 공감 못했는데 요거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범죄자들, 재소자들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네. 계속해서 그런 넌 나쁜 놈이야,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라고 계속 그렇게 매도하는 것도 네.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공감이 되긴 하는데 좀 다른 의미에서 진짜 철새의 의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철새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2002년 대선에서 아주 그 인상적인 그 배신 행위를 한 뒤에 잠깐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쵸. 그때 네,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민주당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던 꽤 긴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2017년인가요? 자기가 알바가 뒀던 그 민주당 이름과 함께 본인이 같이 패키지로 다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제 돌아온 철새가 된 거죠. 그러면 다음 사람 그렇죠? 보시죠. 나는 이 사람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죠. 저는 되게 이분은 그냥 웃겨요. 이분은 철새인가 아닌가? 하나, 둘, 셋! 이분도 오늘 작정하고 왔구만. 네, 제가 이번에는 편집장님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요. 손학규 대표, 이인재 씨 이런 사람들 양지만 찾아다닌다. 그리고 너무 기회를 위해서 자기 신념도 바꾼 측면도 있고 그렇다. 이분은 그 기준에 의하면 사실 철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기회를 피해 다녀요. 손학규 대표는 있어야 될 곳에 안 계신 거고 당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 있고 민주당에 있었어야 했는데 한나라당에 있고 약간 이분은 이런 거라면 이분이 왜 자꾸 기회를 피해 다니시냐면은 맨날 좀 약간 간 보시고 이분도 더 유명한 별명 있죠? 네. 가철수. 그렇죠. 아니 이거 나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작정한 거지. 왜냐면 저는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 뭐 가철수를 가철수라고 할 수 있지. 이분은 머릿속으로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막 간 보고 지금도 바른미래당 완전 지금 난장판 났는데 맨날 독일 가서 마라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하지만 한번 이렇게 갈라섰다라는 이유로 사실 철새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 안철수라는 정치를 너무 편리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안철수 씨나 손학규 씨나 이 두 사람의 정치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정치 인생에 얼마나 큰 목적이 될까? 이분들의 정치 인생에서 남아 있는 과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 그거거든요. 안철수 씨는 특히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정치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자꾸 아까 전부터 관심법을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관심법을 좀 쓰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철새인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철새화되는 게 굉장히 약간 필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2012년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던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였잖아요. 한 1년 전에 여론조사만 보면 당시에 그 범야권 주자 중에 단연 선호도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씨는 본인이 충분히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 후보자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나 했는데 여전히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한테 또다시 밀리면서 여기선 내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새 살림을 차려서 분가를 하게 되죠. 손학규 씨가 두 번의 인상적인 탈당을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예요. 근데 노선이 다르면 새살림 차려서 나가는 게 나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를테면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대북 포용 정책이라든지 보편적 복지 정책 뭐 이런 것에 나는 다른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정치적 신념을 찾아서 분가하겠다라고 했으면 말씀하신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의미에서의 이동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안철수의 정책이나 생각 뭐 이런 거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이분이 당시에 막 야심차게 내놨던 정치 개혁안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무슨 중앙당을 폐지해야 된다. 급조된 조악한 그런 정책들을 그걸 자기의 정치적 지향으로 포장을 하면서 나왔는데 안철수가 어떤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러게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결국에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은 권력욕밖에 없다. 오늘 마지막 분이죠. 네. 네, 한번 보시죠. 아, 이분 요즘 아주 핫하죠. 예. 이분은 철새일까 아닐까? 하나, 둘, 셋. 오, 오. 이분은 철새요? 아, 예. 저는 이분은 그